모수의 구간 추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구간 추정을 할 때 저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모수는 일반적으로 평균 내지는 표본 모비율이었습니다. 그 경우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이나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각각 모평균과 모비율이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알고 싶어하는 모수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닌 대신에 두 확률 변수에 대한 모수입니다. 즉 각 모비율의 평균을 저희는 지금 구간 추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감을 잡아보건대 요 녀석에 대응하는 통계량이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전에 했었던 구간 추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P1과 P2 각 표본 비율에 대응하는 크기들은 350과 160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대응하는 통계량인 P1 햇과 P2 햇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규분포냐면은 각 평균이 모비율에 따르고,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저희가 배경지식으로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두 확률 변수 x1, x2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규재생이라고도 불리는 정규분포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라고 가정합시다. 독립이라고 가정하면은 두 확률 변수의 합 내지는 차로 정의된 요 녀석 또한, 세로 확률 변수 또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것의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증명은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x가 마찬가지로 요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것에 적당한 스칼라벨을 한 확률 변수 또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은 비례하고요, 원래 함수에 마찬가지로. 그리고 표준 편차가 비례한다 라는 거, 분산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스칼라베한 2분의 P1 햇과 2분의 P2 햇이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합한 것도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는 평균이 2분의 P1 더하기 P2이고 저희가 원하는 모수가 됐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은 어떻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P1은 비례하는 것은 표준 편차지 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제곱을 제가 일부러 꼴을 살려서 쓴 건데, 뭘 따르고 2분의 1 루트 n1 p1 q1의 제곱, 요게 요 녀석의 분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의 분산은 뭐가 되냐면은 다음과 같은 녀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를 더한 값이 뭐가 됩니까? 4분의 1 n1분의 p1 q1 더하기 n2분의 p2 q2, 여기에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수의 신뢰 구간 추정은 그것에 대응하는 통계량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통계량이 뭐가 나왔어요? 2분의 P1 더하기 P2, 이게 통계량이죠. 햇. 그래서 P1 햇이 0.7이고 P2 햇이 0.8이기 때문에 합하면은 2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통계량을 저희가 썼을 때 알파 퍼센트 구간 추정을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수, 어떤 모수가 있는데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통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뭐 x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는 2분의 p1 햇 더하기 2분의 p2 햇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간 추정을 하게 되면은 통계량이 여기 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z 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 오차가 여기에 옵니다.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통계량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여기선 통계량이 뭡니까? 통계량이 요 녀석이기 때문에 요 값의 루트 값이 표준 오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에러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러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는, 그러니까 A는 나온 거예요. 이게 A였는데 A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3이 A고요. 그리고 Z 2분의 알파는 정확히 뭐가 됩니까? 1.645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지금 뭐기 때문에 0.9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알파 1.645. 그럼 이 에러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제곱근, 양의제곱근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값을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4분의 1 얘는 B제곱이고요. B는 양수고요. N1은 뭐가 되냐면은 350. 그리고 P1,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 사실상 여기 와야 되는 것이 P1과 Q1이고 P2와 Q2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모수인데 저는 지금 모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표본 비율을 각각 대치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P1과 Q1 자리에는 P1 햇과 Q1 햇을 대신 넣습니다. 통계량을. 이것은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수를 추정하기에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0.7 그리고 Q1은 0.3이고요 더하기 160분의 뭐가 됩니까? 0.8 곱하기 0.2가 됩니다. 자, 이것이 B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 실제로 해보면은 해야겠죠 이제. 자, 얘 계산하면은 500으로 딱 약분이 되죠. 그래서 5000분의 3이 되고요. 얘는 200이 되네요. 2000분의 2가 되네요.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는데요. 자, 얘는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500분의 8이 돼요.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약분되고 2500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 B제곱. 따라서 B는 양수니까 50분의 1이 되겠다. 즉 100분의 2니까 0.02가 된다.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A는 0.75.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요 문제에서 관심 있어하는 모수에 대응하는 통계량이 정규 분포를 가질 것 같다라는 짐작으로 문제 접근을 했고 실제로 그게 성립을 합니다. 이것은 정규재생이라는 특성에 의한 결과인데요. 어떤 확률 분포가 어떤 확률 변수 x1, x2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것을 합하거나 뺀 값 그리고 각각의 스케일링한 값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통계치 구체적인 통계치를 A라고 했을 때 A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상한과 하한인데 상한과 하한은 대응하는 Z값은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고 곱하기 표준 오차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표준 오차 자체는 양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곱을 한 값을 계산한 뒤에 양의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수가 다시 필요하게 되는 그 딜레마에 빠지지만
지금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P1과 Q2를 P1과 P2를 각각 대응하는 통계량들로 대치해서 계산을 한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필요한데요. 문제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P1과 P2는 독립입니다. 독립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P1이라는 것이 뭐예요? P1이라고 하는 것은 A 도시에서의 정책 찬성 비율이죠. B라는 것은 B도시, P2라는 것은 B도시에서 정책 찬성 비율이죠. 그러니까 맥락에 따른 것인데 각 도시에서의 정책 찬성 비율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띵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독립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건 설명에서 생략을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